자, 우리 윤성욱TV 구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윤성욱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우리나라 장은 예상했던 대로 하락장이네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의 주가 하락부터 시작해서 기술주나 반도체주가 힘을 못쓰고 장 시작 전부터 하락이 약간 예상이 되었었는데요. 또 미국 대선도 트럼프 쪽으로 많이 기울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나온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0.5%포인트를 앞서며 마지막까지 엄청난 접전을 보여주고 있네요. 다 떠나서 오늘 왜 이렇게 우리 리가캠바이오나 제약바이오 섹터가 빠졌는지 여러분들도 많이 궁금해하실까봐 이렇게 장 마감하자마자 빠르게 영상 녹화를 시작했는데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시장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 쉽고 빠르게 얻어가실 수 있게 항상 제가 노력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만 좀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국제 증시부터 한번 보시면 미 대선 막바지에 해리스 48.2%, 트럼프 47.7%로 해리스가 0.5%포인트 정도 더 앞서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트럼프가 큰 실수만 하지 않으면 당선이 유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우리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얼마 전에 1억 돌파했었고 또 우리나라에도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해서 트럼프 관련됐던 종목들이 많이 가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루 만에 또 갑자기 상황이 역전이 됐습니다. 역시 대선은 정말 마지막까지 누가 이길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투자하는 입장에서 이럴 때 그럼 어떤 것들을 바라봐야 하느냐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이럴 때 우리는 주식 투자자로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하냐면 어차피 해리스가 될지 트럼프가 될지 맞추는 건 신의 영역이에요.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이게 둘 중에 누가 돼도 상관없는 그런 섹터에 투자를 하는 게 현명한 투자자인데요. 그런 섹터가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전력설비 있죠. 이제 전력설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공화당이나 민주당 양측 모두 찬성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흔히들 말하는 사회 간접자본이라고 하는 그 SOC 있죠. 미국에 노후되거나 낙후된 그런 도로, 항만, 철도, 공항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공화당이나 민주당 양측 모두 찬성하고 있는 그런 의견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 원전 같은 경우도 있죠. 원전 같은 경우에도 누가 되더라도 다 양쪽 다 수혜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원전 같은 경우에 제가 얼마 전에 영상에서 다뤄드렸죠. 원전 관련된 종목들은 이 영상 참고해주시면 여러분들 원전 관련된 이슈들 어떻게 투자 접근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영상 참고해주세요. 또 뭐 있을까요? 우리 제약바이오입니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대선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해리스나 트럼프 누가 당선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정말 누군가가 당선될 게 확실해서 해당 종목에 몰빵을 해가지고 큰 수익률을 볼 수 있으면 좋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둘 중에 누가 되더라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을 선택하는 게 맞아요.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지만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 보시면 10월 초부터 미국 국채금리가 상승하기 시작했는데 이때까지 사실 제가 저번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국채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PR이 높은 주식들이 리스크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종목들 뭐 있죠? 제약바이오나 제약바이오나 기술주들이 있겠죠. 근데 이때 국채금리가 이렇게 오르는 상황에서도 우리 제약바이오는 계속 신고가 랠리를 다뤘었어요. 보시면 10월 초에 저렇게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도 우리 제약바이오는 이렇게 꾸준하게 계속 지수도 잘 올라가면서 개별 종목들마다 다 신고가를 계속 갱신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 10월 20일경부터 이때부터 올라가는 금리 상승은 원인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트럼프의 당선이 더 우세해지면서 미국이 앞으로 계속 생겨날 재정 적자를 메꿔내기 위해서 국채가 더 발행될 거라는 예상이 있었기 때문에 국채 금리가 계속 올라갔었죠. 이때부터는 사실 생각했던 금리 상승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그 불안감 때문인지 10월 말부터는 이렇게 조정을 보이면서 조금씩 빠졌었습니다. 근데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이제 해리스가 다시 0.5%포인트 정도 더 우세를 보이면서 트럼프가 될 거라는 그런 확신조차 없어진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나라의 제약바이오는 이렇게 3%대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럼 원인은 결국 미 대선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한번 우리나라 국내 증시로 한번 들어와 볼까요? 그러면 다음으로 국내 증시를 한번 보면 지금 우리나라 또 위에 북한 때문에 시끄럽죠. 북한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제 러시아에다가 특전사들 파견을 보내고 7차 핵실험을 위한 준비를 하느니 뭐 기타 등등 지금 북한이 굉장히 시끄럽게 움직이고 있으면서 한반도에 대한 전쟁 우려감이 고조되고 있으면서 우리나라 시장 자체에 들어오는 거를 불안해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 시장 참여자들도 사실 시장을 많이 방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 여러분 오늘자 기준으로 거래대금 한번 보시면 거래대금은 5조 수준이거든요. 5조 2천억 원 정도예요. 이렇게 선을 한번 그어보시면 지금 2022년도까지 봤을 때도 코스닥에 거래대금이 5조 미만일 때 앞에 한번 보시면 코로나 팬데믹 때도 많이 없어요. 시장에 5조밖에 돈이 안 풀리고 있다는 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평소에
그냥 장이 평범할 때 이럴 때 보통 10조, 12조 이래요. 평균적으로 11조 정도는 되는데 이미 반보다 더 많이 빠진 상황이에요.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 장에 돈이 안 풀리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 리가캠의 7%대 하락은 사실 거래대금이 그렇게 크게 실리지 않은, 크게 의미부여를 찾기 힘든 그런 하락이었는데, 엊그저께 무슨 일이 있었죠? 당정 정기국회에서 반도체 특별법과 금투세 폐지 등 추진하기로 했다. 여기서 당정이라고 하면 이제 정부와 여당을 합해서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금투세에 중요한 게 누구예요? 민주당이잖아요. 민주당이 의석수가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얘들이 지금 진행하면 하는 거고, 얘네 지도부한테 지금 넘어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29일날 사실 지금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은 정부와 여당이 금투세 폐지 추진하기로 했다는 말 자체만으로도 14시부터 이러한 상승을 보여주는 거 다들 보셨나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어떤 뉴스가 나왔습니까? 보시면 민주당 금투세 시행 법안 전격 발의 내용 한번 보시면, 지금 금투세 시행을 두고 이재명 대표가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사이에 민주당 의원들이 2025년 금투세를 시행을 전제로 보완 법안을 발의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지금 애초에 자기들이 이거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금투세가 진행될 걸 전제로 하고 그거를 보완하는 법안을 발의한 거예요. 내용 보시면 뭐 기본 공제액을 5천에서 1억으로 상향하고 2월 공제 기간을 2배 연장했다고 하는데, 결국은 지금 진행하겠다는 걸 전제로 자기들이 법안을 개정한 거예요. 지금 안 그래도 미 대선이니 뭐 한반도 전쟁 우려감 고조니 해서 시장에 돈이 안 들어오는 상황인데 이것조차도 더 불안감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정말 시장이 너무 안 좋아요, 여러분들. 뭐 안 그래도 우리나라 시장 여기저기 영향을 많이 받는데, 어제 니케이 많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장 뭐 그거에 비해서는 크게 빠진 느낌은 아닌데, 기술주나 반도체주도 지금 미국 빅테크나 미국 반도체주 빠진 거에 비하면 그렇게 크게 안 빠졌잖아요. 근데 사실 누구도 지금 장이 앞으로 어떨 거다라고 예측할 수 없어요. 근데 이런 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최소한 제일 안정적이게 내 자산을 운영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앞으로도 나올 호재들이 많아요. 보시면 이제 글로벌 ADC 기술 한 곳에 모여서 우리 K바이오 요번에 진행하는 월드 ADC에서 기술 뽐낸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셀트리온, 리가캠, 에이프릴, ABL, 앱티스 뭐 다 참가해서 ADC 플랫폼에 있어서 대부분 기술 공개를 하겠지만, 다들 지금까지 노력했던 좋은 데이터들 또 보여주고 다른 빅파마들 다 모여있는 이런 곳에서 좋은 내용들, 좋은 데이터들 발표하면 또 다른 오퍼들이 들어올 수 있고 앞으로 더 관심이 몰릴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사를 앞두고 지금 외부적인 이슈 때문에 장이 조정을 받다 못해 이렇게까지 빠진다? 오히려 여러분들 이럴 때를, 그동안 내가 제약바이오 종목을 포트폴리오에 담고 싶었는데 너무 잘 가서 못 샀다는 분들 있잖아요. 오히려 이런 조정을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조정 나오면서 물론 더 안 빠질 거라는 확신은 없겠죠. 근데 고점에서 물려서 빠지는 거랑 지금 이렇게 한번 빠진 거에서 물리는 거랑 완전 차원이 다릅니다.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이 그런 리스크 관리하면서 조금씩 담아보시기에 굉장히 좋아요. 오늘 빠진 거 거래대금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그렇게 의미 있는 이슈가 없는데도 계속 빠졌어요. 생각해보면 미국 대선이며 전쟁 이슈 이런 거 전혀 아니고 금투세밖에 없습니다. 지금 금투세가 부자들을 위한 감세법이니 뭐니 하면서 그쪽 당 말도 이해는 가겠는데요. 우리는 주식 투자자잖아요. 주식 투자자로서 주식 시장만 봤을 때에는 금투세는 정말 실행되면 안 되는 법이에요. 우리 시장에 전혀 이로울 게 없는, 진짜 진행되면 우리나라 장 다 죽이는 진짜 정말 쓸모없는 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투세 진짜 발의되면 그땐 진짜 미국 장으로 가야죠. 뭐 이 장에서 뭘 합니까? 정말 그러한 금투세 이슈 말고는 우리 리가캠바이오 개별적으로 보면 7%대, 제약바이오 섹터로 봤을 때는 한 3%대 하락이 큰 의미 있는 뭐가 이슈가 있어서 생긴 그런 하락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어차피 외부적인 리스크들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제약바이오 종목을 각 개별 종목들의 기술력이나 앞으로의 호재들을 보고 투자를 했었을 때 지금은 뭐 그렇게 크게 흔들릴 만한 게 없으세요.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하셔서 비중을 좀 실거나 혹은 지금까지 보면서 계속 사지도 못하고 침만 흘렸던 분들, 오히려 이럴 때 기회로 해서 조금씩 담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장 왜 이렇게 크게 하락했는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아서 장 끝나자마자 급하게 영상을 찍느라고 두서없이 말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이전과 같은 그런 제약바이오가 아닙니다. 이제 체질 개선이 정말 많이 돼서 정말 건강한 제약바이오 업체들이 대장주로 맡고 있고, 우리나라의 제약바이오 업체들이 개별적인 이슈도 좋고 섹터 자체가 지금 시장 전체를 주도해 나가고 있는 그런 형세를 보이고 있는데, 다들 이런 의미 없는 하락에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금투세 폐지가 빨리 결정돼서 우리나라 장도 좀 더 활기가 도는 그런 장이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한 주도 너무 고생하셨고요.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들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윤성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